안녕하십니까. 채널 강둥의 강둥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사회의 각종 현안을 여러분들에게 알리는 그런 시사 방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팍팍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저번 주에 이어서 수소 얘기 계속 해보죠. 자, 그러면 수소의 매력은 무엇인가? 이것을 수소자, 제가 수소를 지지하는 사람을 수소자라고 부른다고 그랬는데 제가 만든 말이에요. 그분들이 늘 하는 단골 메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수소의 가벼움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충전 시간이에요. 수소의 가벼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워낙 가벼우니까 많이 집어넣어도 무게가 안 나와. 배터리는 무겁잖아요. 그 다음에 그 충전 시간, 맨날 하는 얘기. 5분밖에 안 걸린대.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수소가 만들어졌어. 그럼 운반하거나 넣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압축을 해야죠. 예? 그런데 이 압축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원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가 온도를 250도, 마이너스 250도까지 낮춰서 액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경우에 아까 말한 열손실, 에너지 효율이 한 40% 빠진다 그러네요. 그리고 다른 방식이 기압을 꽉 790도로 엄청난 기압을 해서 꽉 누르는 거야. 그래서 수소를 갖다가 이제 압축시키는 방법인데 그것은 효율이 한 13%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는 수소가 헬륨 다음으로 압축하기가 힘든 물질입니다. 자, 그러면 40%하고 13%. 아까 전기분해 방식으로 할 적에 가장 효율이 좋은 게 약 20%라고 한다면 그걸 계산을 하면 13 더하기 20, 40 더하기 20이니까 자동차 아직 바퀴도 굴러가기 전에 얼마의 효율이 떨어져요? 13 더하기 20이면 33이 33에서 무려 60%의 에너지 손실이 일단 바퀴 굴러가기 전에 생기는 거예요. 수소의 충전 시간 얘기를 해볼게요. 5분 빠른 거 맞아요. 뭐 가솔린 집어넣는 것보다는 빠르지는 않지만 배터리 충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진실은 아니죠. 첫 번째 충전이 5분 걸린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고압으로 압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한 15분 정도가 걸린대요. 더 문제는 뭐냐면 충전소를 하나 짓는데 50억 정도가 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걸 했더니 저번에 토론 비슷한 걸 했는데 수소를 지지하시는 분이 이래요. 아닌데요? 30억 들어가는데요? 요런 사람을 제가 뭐라 그러냐면 논리의 분탕질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억이 들어가건 50억이 들어가건 그게 이슈가 아니잖아요. 몇십억 대가 들어간다는 게 문제인데 논리를 호도시키는 거야.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도둑놈한테 야, 이 도둑놈 잡아라! 그러니까 도둑놈이 딱 서갖고 야, 이 새끼야, 너 왜 반말이야? 뭐 이런 논리인 거야. 제 답은 간단합니다. 그래, 네 말 맞다나 그냥 30억 든다고 치자. 3억도 아니고 30억이 뭐가 달라집니까? 그리고 또 실제 운영 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건 24시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소가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청정 에너지를 하면 전기분해해야 되는데 전기분해 그냥 합니까? 촉매에 들어가잖아요. 촉매가 뭐예요? 현재는 백금이에요. 그 백금을 집어넣지 않으면 그 전기분해 일어나지 않죠. 뭐 다른 촉매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백금이 최고고요. 또 물도 또 정제 써야 돼. 그거 안 쓰면 또 그게 불순물이 생겨서 또 효율이 더 떨어져.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었어요. 근데 더 좋고 더 효율적인 게 있는데 왜 글로 가느냐는 겁니다. 그냥 제가 간단하게 전기차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전기차는요, 아까 얘기한 그런 손실이 없어요. 송전을 하는데 전기를 멀리 보내는데 약 뭐 5% 손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많이, 아까 그 33%에서 60%하고 비교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충전 시간이 현재 기술력으로 급속으로 하면 40분에서 1시간,
완속 충전하면 4시간에서 한 8시간 걸리는데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24시간 돌아갑니다. 그냥 퇴근해갖고 그냥 집에서 전기차 콘센트 꼽시 다 꼽아놓고 있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 효율을 보세요. 이게 수소의 효율이거든요. Fuel cell efficiency하고 배터리 efficiency. 효율.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그리고 설치비는 아까 뭐 30억이라고 뭐 우겼죠. 우긴 게 아니라 그렇다고 치면 이건 한 500만 원 들어요. 그 보조금 안 받으면 800 든대. 그래, 그럼 800만 원 된다고 치고 네 말대로 그럼 800하고 30억하고 어떤 게 이익입니까? 그리고요, 나는 이 말이 정말 역겨워. 수소차 얘기하는 사람이 모두 얘기하는 게 수소차는 물밖에 안 나온대. 이게 나를 정말 뚜껑나게 하는 거야. 정말로요, 솔직한 심정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그냥 싸대기를 때려주고 싶어. 그러면서 청정에너지 운운하는 거야. 그 수소에서 나온 물 갖고서 뭐 마셔요? 미네랄입니까? 길바닥에다 질질 버리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부산물이에요. 배터리는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비교 대상을 갖다가 지네 멋대로. 무게 얘기할 때는 배터리 차에서 얘기를 하고, 효율, 뭐 시간, 뭐 이런 건 개솔린, 뭐 청정 이런 거 할 때는 개솔린 차. 개솔린 차가요, 주유 시간도 훨씬 빠르고 차값도 훨씬 싸고 운전감 죽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구를 파괴한다는 거. 수소차의 비교 대상은요, 개솔린이 아니고요, 전기차예요, 전기차. 자, 이렇게 33%에서 60% 에너지 손실 결과로 얻어진 수소차가 아까 얘기했듯이 굴러가려면 화학 반응을 다시 해야 돼. 전기를 다시 일으켜. 그렇게 해야 수소차가 달리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하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수소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는 말이야, 아직 큰 자동차, 대형 그 트럭 같은 거, 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 막 며칠을 달리거든요. 그런 거에는 배터리가 무거워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인정합니다. 그 배터리가 그 정도를 달리려면 굉장히 무거운데 20톤 이상이 되면 차량의 로드를, 그러니까 길을 갖다가 달릴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이 유럽 같은 데 보면은 그 헤비 듀티 비클이라고 하기도 하고 헤비 구즈 비클이라고 하는데, 걔네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차가 아직까지는 그 배터리 무게 때문에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소는 가벼우니까 수소차로 하자고.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사기친 놈들이 누구예요? 그 니콜라. 며칠 전에 선언했더라고요. 제가 이거 방송 미리 준비했는데 얘네들이 벌써 터뜨렸어. 제가 사실은 방송에서 걔네들 좀 사기 같다. 투자해놓고서 CEO 얻은 놈이 뭐 회장으로 바꾸고 수소차 한다는 놈들이 첫 번째 출시한 게 전기차야. 그런데 결국은 이제 배째라. 그걸 전문용어로 BJR이라 그러거든요. 배째라 그러는 거예요. 반면에 앨런 머스크는요, 그 테슬라는 트럭 만들어 보겠다 그래요. 응? 무게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기업이나 이 기관들, 정부에서 이걸 가지고 과대포장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야, 유럽이 수소로 간대. 이 헤비 듀티 비클 이거 때문에 우리가 맞았어. 그리고 뭐 현대가 수주를 제일 먼저 했다는 거. 그런데요, 정말 이거는 국민을 호도하고 오도하는 거예요. 자, 유럽에서 얘기하는 수소 경제는요, 우리나라랑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가 Hydrogen Strategy for a Climate Neutral Europe인가? 그거 쳐보시면 나와요. 뭐 기후변화를 막는 수소 전략이라고 그러는데, 걔네 기본적인 건 뭐냐? 우리나라처럼 개질을 해서, 그러니까 개질소를 캐는 게 아니고요, 청정 에너지원인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을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소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술로서 배터리 같은 전기 에너지를 쓰는 게 용이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계절 난방, 그 다음에 제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던 이 헤비 구즈 비클 같은 장거리 트럭, 이거는 현재 기술로서 는 좀 힘드니까 일단 수소를 일단은 적용하자 이겁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예의주시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연구해 가면서, 그래서 수소를 만드는데 계질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수백 조를 들여서 그 수소 생산만을 위한 태양광이나 풍력을 만들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배터리 전기 분해, 이거는 또 수십 조를 들이자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기후 온난화를 막자라는 기본적인 큰 틀의 철학이 딱 있어요. 그 철학 안에서 수소를 부분적으로, 파생적으로 꼭 거기에 써야 될 것만 쓰자는 요런 전략적 포지셔닝으로 딱 돼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개지를 해갖고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그 개지 수소를 가지고 청정인이 떠들어대는 게 아니고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이거 REC라고 그래갖고 청정에너지로 전기를 개발하면 리니어블 에너지 서티피킷이라고 주거든요. 이거를 계질수소로 아까 그 연료전지 만드는 거 왜 만드냐면 이걸 REC를 주는 거야. 근데 REC도 가산점이 2배예요. 곱하기 2예요. 태양광이 일반적으로 가산점이 그러니까 70%거든요. 그러니까 REC 1을 생산을 하면 0.7을 줘요. 특수한 경우 지붕에다가 뭐 설치하는 이런 경우에 1.5 주는 거 말고는.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말이 무지 많은데 오늘은 그게 이제 이슈가 아니니까 다음에 다루는 걸로 하고, 그렇게 이런 계지를 해서 지구를 망가뜨리는 방법으로 수소를 만들어내는 이런 대한민국의 정책, 거기다가 REC, 그것도 가산점을 2배나 주는 기본적인 한국의 수소 경제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영어 되게 쉽게, 좀 두껍긴 하지만 그 써머리도 있고 하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대통령님도 그 밑에 있는 애들을 좀 시켜서 번역을 좀 시키든가. 현 정부는 말입니다. 첫 단추부터 정말 다시 끼워야 됩니다. 기후변화 협약에도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경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녹색 성장이니 뭐 직업 창출이니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냥 듣기 좋은 얘기만 그걸로 완전히 그 포장을 해서 이래서 국민을 오도시키면 안 되죠. 이건 일종의 정말 끼어팔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정부나 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약을 팔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차라리 정확하게 우리는 당분간은 지구오염 시킨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 연구를 해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무슨 얘기냐면 정확한 철학적 포지셔닝을 딱 하셔야죠. 경제로 갈래? 청정으로 갈래? 둘 다 욕은 안 먹겠다 그러고,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습니까? 포지셔닝이 잘못됐는데. 철학적인 입장을 딱 정해야 그 다음에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차라리 그 미국의 그 노랑머리 할아버지 누구예요? 승진해서 기억이 안 나. 왜 카드 칠 때 그 트럼프, 맞아. 트럼프 대통령 그 할아버지처럼 뻔뻔하게, 나 안 해. 나 기후회복 탈퇴할 거야. 기후회복 이거 다 개뻥이야.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고 나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업자들, 이 미국 지킬 거야. 기후협약 이거 뭐고 탈퇴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로 가겠다 그러든가. 말은 청정이라 그러면서 제 느낌에는 특정한 기업, 수소 뭐 이런 거 관련된 산업 막 키워주는 것 같아. 한 사람도 거기 산자부 이런 데도 똑똑한 사람 많을 텐데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세요. 전부 다 수소 좋다라는 얘기만 해. 뭐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 이 발맞춰란 말도 너무 싫어. 군인입니까? 발 좀 그만 맞추세요. 아무리 청와대고 대통령이고 잘못했으면 이거 발언을 해주셔야죠. 수소가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무슨 기후협약이니 이거 관련된 관료를 뽑는데 왜 에너지 쪽에서 뽑아요? 저도 뭐 자원공학과 중퇴긴 하지만 한국에서 에너지 공부했는데 항상 에너지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쪽의 편을 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기후협약이다 이런 거는 환경 쪽에 이런 사람들을 뽑든가 이런 사람 말을 들어야죠. 에너지 전문가를 갖다가 뽑아갖고서, 그것도 화석 에너지 쪽을.
그 정말 포지셔닝을 제대로 처음부터 첫 단추를 안 끼면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나중에 문제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수소를 해야지 뭐 플라즈마가 어쩌고 저쩌고. 정말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플라즈마는 뭐냐면 플라즈마 얘기는 핵융합, 수소를 융합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갖고 수소를 융합하면 무한대의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개발 중이기는 한데 늘 개발 중이야 이거는. 근데 그러면 정말로 그 핵융합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에너지 맞거든요. 그것을 터바인을 돌려서 전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결과물을 수소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혀 이거 수소차 굴리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플라즈마는 맨날 30년이래. 실용화 걸리는데. 또 요새도 30년 걸린대. 그건 모르는 얘기예요. 근데 플라즈마 하시라고요. 헤비 듀리 브이클 하시라고요. 근데 그거를 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비싼 수소차를 필요도 없는 걸 깔려고, 다 쫙 깔려고 하냐고요. 로켓을 띄울 적에요. 액화수소를 써야죠. 가벼우니까. 거기다가 무거운 배터리를 붙이면 안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나라에서 땅덩어리도 좁은데 거기서 굳이 왜 비싼 수소차를 굴리냐고요. 뭐 로켓 날릴 일 있어요? 배터리보다 훨씬 더 비효율적이고 훨씬 비싸고 훨씬 더 비친환경적인 수소차를 왜 굴리냐고요. 기업이 먼저가 아니라 국민이 먼저입니다. 더 청정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기술의 진보가 빠른 배터리 차를 놔두고 수소차로 가야 하는 이유가 경쟁력 떨어지는 어떤 특정한 기업이나 그 인프라, 그 산업을 키워보려는 아주 애처로운 발악이 아니길 빌겠고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수소차로 가려고 하는 게 이 강대국들, 에너지 뭐 가스 나오는 강대국, 미국이나 러시아, 호주 이런 애들한테 그 메탄가스, 청정이 아니라 천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씌운 메탄가스를 사주려는 그 목적이 아니기를 더더욱 빌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팍팍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강둥의 강두웅이었습니다.